사람들을 규명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암 예방이나 조기 진단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돌연변이 유전자가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56살의 이성구 씨. 2번의 대장암 수술로 대장의 80%를 떼어냈다. 그래서 되도록 육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다양한 곡물을 수시로 섭취하고 있다. 느릅나무 껍질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연자육하고 마하고 검은깨하고 호두 뭐 그런 거 한 여러 가지. 콩은 이제 서리태예요. 속이 이제 뱃속이 이렇게 파랗다 그러죠. 까면은 그거거든요. 그 콩이거든요. 콩 가지고 매일 이제 먹죠. 내시경을 1년 있다가 했잖아. 수술하고 내시경 할 때는 대장 내시경 1년 있다 할 때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2년 있다 하자고 하더라고 이제 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3년째 되면서 그게 발견이 또 된 거야. 2002년 이성구 씨는 우측 결장암으로 오른쪽 대장의 절반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보통 대장 속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3년 만에 깨끗했던 장기에 암이 생겼다. 재발이 아닌 새로운 암이 자란 것이다. 이런 경우엔 먼저 유전자를 의심하게 된다. 이 환자가 그 HNPCC라는 유전성 대장암인데 이게 그 당시에 미리 진단이 됐다면은 아마도 대장의 약 5분의 4 정도를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아있는 전체 대장이 이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걸리기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한 5분의 3 정도를 떼어내 버렸다면은 2005년도에 새로 대장암이 생기는 일이 없었겠죠. 이성구 씨 대장암 유전자가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은 50%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률은 80%나 된다. 이성구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과거 대장암을 진단받았던 사촌과 함께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검사자 4명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당장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암 유전자만 확인된 경우라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대장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내에서 가장 그 발병이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10년 전부터 정기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족 내에서 어떤 사람이 20대에 만약에 그 대장암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그 성년이 되기 전부터 미리 그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48배 얻은 늦둥이. 그래서 더 금지옥이업 귀하게 키운 딸이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전해줬다는 점 때문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암을 키워 2번이나 수술을 받았던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였다. 본인이 알고 있고 저기 하면은 앞으로 주의를 많이 시키고 또 예방을 많이 하잖아요. 2번 검사할 거 3번, 4번 하고 미리 자주 검사해서 뭐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100% 완치되고 한다고.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염색체는 똘똘 감겨진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는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이 DNA 내에 들어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유전자라 한다. DNA는 사다리가 꼬인 듯한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으며 이 두 가닥에서는 4종류의 염기가 계속 연결된 특이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수많은 염기 중 하나만 바뀌어도 유전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암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까?
먼저 정상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을 똑같이 복제하는 중 실수가 일어나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인데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그렇다면 가족 중 암 환자가 많은 가정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일까?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암 유전자 검사를 신청받아 가장 가족력이 강한 세 팀을 선정했다. 그리고 한 대학병원 유전검사 클리닉과 함께 암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아까 외할머니 또 기관지암이었고 저희 친정 엄마도 유방암이셨고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유방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또 10년 전에 갑상선 암을 알아가지고 수술받고 치료 중에 지금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지금 항암 중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특히나 딸이 9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 유전성이라면 우리 딸도 나중에 나이 들면 또 저처럼 또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제 소견으로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대째 유방암을 진단받은 유진숙 씨는 올해 9살인 딸에게 유방암 유전자가 전해질까 걱정이 컸다. 나머지 두 가족의 경우도 각 가족에게 발현된 암의 특징에 따라 한 팀은 폐암과 대장암, 그리고 다른 팀은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세 가족 모두 돌연변이 유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유전이 되어 암에 걸리는 확률은 그만큼 희박하다.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매우 이른 나이, 20대에 만약에 암이 발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암의 유전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나이가 많은데 가족력도 없을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암에서 가족성 암 혹은 그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한 그런 암은 전체 그 암 환자에서 10% 미만의 환자들만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유전자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족 중 암 환자가 둘 이상이거나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한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이 재발이 아닌 원발성으로 발생한 환자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암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면서 치료에 큰 변화가 보인 암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바이오마커로 각기 다른 백혈병의 종류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글리백이라는 아주 좋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일단 진단되면 글리백을 처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환자들은 암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그 결과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언제 내성이 생겨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글리백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면 골수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골수이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마커로 언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암세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지를 판단해 골수이식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이식을 한 후에도 바이오마커 수치로 어떤 환자가 완치되었고 또 어떤 환자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신을 행운아라 부르는 한 남자가 있다. 토드 커번. 그는 1992년 그리고 2001년 두 번이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새로운 치료법이, 후에는 기적적인 약이 개발되어 그는 두 번 모두 거짓말같이 병원을 걸어나갔다. 그의 직장은 두 차례나 그의 백혈병을 치료했던 바로 그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전기공을 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지원했을 정도로 토드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가 이렇게 병원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이곳이 직장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 암센터는 제 생명을 구해줬고 많은 연구와 의학 발전을 통해 다른 사람